안녕하세요. 오늘은 PTV 협업법 진로 디자인 제11강 직업 탐색 중에서 희망 직업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희망 직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한 그 과정에서 각각 직업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 세 가지 희망 직업을 정리해 보고 그 희망 직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른 수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성격에 대한 부분, 흥미, 적성, 직업 가치관 이 네 가지에서 추천되고 있는 그러한 그 직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격은 16가지로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16가지 유형에서 특별히 추천되어지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TJ 유형의 사람은 사무직, 관리직, 법률, 회계, 엔지니어, 대행업자, 화학, 교육훈련, 사업, 은행 감독원, 세무조사원 이런 직업이 추천되어졌고요. ISFJ 유형의 사람은 교사, 비서, 사회사업, 물리치료사, 의학, 종교계, 경호원, 서비스업 등이 추천되었고요. ISTP 유형의 사람은 기계, 응용과학, 스포츠, 기술자, 측량기사, 상업 디자이너, 교정직, 사무원, 법률, 통계, 경제, 판매 이런 직업이 추천되었고요. ISFP 유형의 사람은 예술인, 성직자, 교직자, 요리사, 정원사, 간호사, 지질학자, 사회사업, 서비스업, 체육인 등의 직업이 선택되었고요. INFJ 유형의 사람은 심리학자, 상담자, 성직자, 교직, 저술활동, 연구자문, 의사, 순수예술, 건축가, 사회사업가가 추천되었어요. INTJ 유형의 사람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사업 분석가, 행정가, 철학, 엔지니어, 건축사, 자연과학자, 법조인의 직업이 추천되었고요. INFP 유형의 사람은 소설가, 연예인, 사회사업가, 성직자, 교수직, 저널리스트, 예술가, 정신과 의사, 건축가 등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INTP 유형의 사람에게는 분석자,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건축가, 작가, 신문방송인, 통계, 연구, 컴퓨터 분야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STP 유형의 사람에게는 전문 세일즈, 요식업, 건축업, 부동산, 무역업, 언론, 신용조사, 은행 경영자, 개인 서비스업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SFP 유형의 사람에게는 여행사, 유흥사업, 서비스, 판매, 영화, 프로듀서, 정치가, 연예인, 중재자, 비서직, 간호사, 교직, 건축업자 등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STJ 유형의 사람에게는 행정, 관리직, 자기사업, 제조, 생산업,
건설, 판매 관리자, 공장 감독자, 변호사, 재무 담당 감독자 이런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SFJ 유형의 사람에게는 자원봉사, 세일즈, 교직, 인력개발 관리, 사회사업, 상담, 서비스업, 보건종사자, 성직자 이런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NFP 유형의 사람에게는 홍보활동가, 정치인, 판매요원, 배우, 예술가, 상담사, 성직자, 저널리스트, 광고, 경영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NTP 유형의 사람에게는 발명가, 과학자, 신문방송인, 언론인, 컴퓨터 분석가, 기업가, 감사관, 산업설계 분석, 엔지니어 이런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NFJ 유형의 사람에게는 지도자, 통솔자, 정책가, 활동가, 지휘관, 커뮤니케이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컨설팅 분야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ENTJ 유형의 사람에게는 설계, 법률, 경영관리, 군대 장교, 지휘관, 자영업, 건축, 토목, 세일즈 관리자, 컴퓨터 전문가 이런 유형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렇게 16가지 유형에 각각 여러분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자기 유형에 맞는 그 직업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추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격에서 맞는 직업을 추천을 한번 쭉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또 추천해야 됩니다. 흥미. 여기는 이제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면은 이 흥미에 맞는 직업 특성을 찾는데 6가지 그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 6가지 유형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다 체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실형의 사람에게는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전기기사, 소방관, 중장비 기사, 목수, 농부, 군인, 경찰, 프로운동선수, 운전사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요. 탐구형의 사람은 언어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시장조사 분석가, 경영분석가, 번역가 직업이 추천되었고요. 예술형의 사람에게는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시인, 카피라이터, 영화, 연극, 배우 직업이 추천되었고요. 사회형의 사람에게는 사회사업가, 상담가, 간호사, 교사, 성직자 직업이 추천되었고요. 진취형의 사람에게는 기업 대표, 고위 관리자, 변호사, 영업사원의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마지막 관습형의 사람에게는 회계사, 격리사무원, 의무기록사, 비서, 은행사무원 이런 직업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각 현실형인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진취형인지 관습형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그 확인되어진 그 유형에 맞는 직업을 제가 방금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맞는 직업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직업 중에서 여러분의 유형에 맞는 직업을 또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 개 중에서 뭐 한 개 추천할 수도 있고 두 개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롭게 추천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겁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보면은 이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 지각력, 사고 유착력, 협연 능력 이렇게 직업군을 쭉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적성에 대한 것을 아마 다 확인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업 적성 요인별 직업군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테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직업을 한번 추천해 보는 겁니다. 먼저 언어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전자, 통신공학기술자, 인터넷 관련 전문가, 재료공학기술자, 해양수산기술자, 인문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가, 의료 전문가, 약사, 간호 전문가, 보건 관련 준 전문가, 법률 및 외교 전문가, 경찰관, 직업군인, 번역 전문가,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직업 상담원, 손해사정인, 금융중개인, 일반 관리자 이런 직업이 언어력에 뛰어난 분들이 그분들에게 추천되고 있고요. 수리력에 뛰어난 분들에게는 어떤 직업이 추천되고 있느냐? 측량 및 토목 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물리화학 생물 전문가, 수학자 및 통계학자, 자연계 교사, 보건기술 준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펀드 매니저, 투자 분석가, 조종 관련 직업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추리력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수학자, 통계학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화가, 만화가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공간 지각력에는 화가, 만화가, 사진가, 촬영기사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고요. 사물 지각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유치원 교사, 음식 제조 관련 직업, 건축 관련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속기사, 도서관 전문가, 운전 관련 직업 등이 추천되고 있고요. 기계 능력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산업공학기술자, 운전 관련 직업 정비원, 기계공학기술자, 조종 관련 직업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성우, 아나운서, 또 인문계 교사, 유치원 교사, 광고 조사 컨설팅 전문가, 일반 사무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음식 제조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색채 지각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영양사, 음악 관련 직업, 일반 사무원 등이 추천되고 있고요. 사고 유착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건축 설계 기술자, 농업 기술자, 소방관, 기자 및 작가, 디자이너, 연출 및 감독자, 체육 지도자, 무용가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영 능력에 해당되는 직업은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업사원, 대인 서비스 관련 직업, 미용 관련 직업, 일반 제조원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직업들을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또 몇 가지씩을 추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직업 가치관. 이 직업 가치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업 가치관을 13가지로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첫째는 성취,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개별 활동, 네 번째는 직업 안정, 다섯 번째는 변화 지향, 여섯 번째는 몸과 마음의 여유, 일곱 번째는 영향력 발휘, 여덟째는 지식 추구, 아홉 번째는 애국, 열 번째 자율성, 11번째 금전적 보상, 12번째 인정, 13번째 신뢰 활동입니다. 이미 6주차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3개 중에서 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그 수업 시간에 확인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1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추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을 성취해 두신 분은 대학 교수, 연구원, 프로 운동선수, 관리자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요.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봉사해 두신 분은 판사, 소방관, 성직자, 경찰,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고요.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개별 활동에 두신 분은 디자이너, 화가, 연주자, 예술 분야, 운전사, 교수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직업 안정성에 두신 분은 연주가, 미용사, 교사, 약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고요.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변화 지향에 두신 분은 연구원,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고 홍보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몸과 마음의 여유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레크레이션 진행자, 대학 교수, 화가, 교사, 조종 기술자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영향력 발휘에 두신 분에게는 감독, 코치, 관리자, 성직자,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지식 추구에 직업 가치관을 두신 분들에게는 판사, 연구원, 컨설팅,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애국에 두신 분들은 군인, 경찰관, 검사, 소방관, 사회단체 활동가 이러한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자율성에 두신 경우는 연구원, 광고 전문가, 예술가, 자동차 영업원 이러한 직업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금전적 보상을 직업 가치관에 두신 분들에게는 프로 운동선수, 증권 및 투자 중개인, 공인회계사, 금융자산 운용가, 기업 고위 임원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인정받는 것에 두신 분들에게는 항공기 조종사, 교수, 운동선수, 연주자, 판사 이런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의 요인을 신뢰 활동에 두신 분들은 번역사, 관리사, 상담원, 연구원, 법무사 이러한 직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격에 맞는 나의 직업을 그 유형에 맞게끔 직업을 추천됐고 폴란드 흥미 검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된 그 유형 6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 유형에 맞는 직업을 추천을 하셨고
나의 적성에 맞는 그 직업을 추천을 하셨고,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는 13가지 요인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 직업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각각 직업이 추천된 거예요. 성격에 맞는 직업 몇 가지, 흥미에 맞는 직업 몇 가지, 적성에 맞는 직업 몇 가지,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 몇 가지, 이렇게 추천이 됐기 때문에 10개 될 수도 있고 뭐 2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4개, 5개 될 수 있겠죠. 이 여러 직업 중에서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희망 직업 1, 희망 직업 2, 희망 직업 3,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격에 맞는 직업 중에서, 흥미에 맞는 직업 중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중에서,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는 그 직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를 한번 정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희망 직업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희망 직업 1, 희망 직업 2, 희망 직업 3 각각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데, 나의 성격에 맞는 희망 직업이 1, 2, 3, 4, 5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의 성격에 맞는 희망 직업 1번이 매우 적합하다 그러면 5점, 5척도, 5번 척도, 약간 적합하다 그러면 4번, 4점 척도, 보통이다 그러면 3번, 약간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2번,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1번, 이렇게 점수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희망 직업 2에도 똑같이, 희망 직업 3에도 똑같이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보조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특별히 그 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직업을 아주 잘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격에 맞는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의 점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 희망 직업을 1, 2, 3번 아까 선택한 대로 한번 적성에 맞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고,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희망 직업을 1, 2, 3, 4에다 대입을 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신체 조건에 내가 희망 직업의 1, 2, 3이 맞는가를, 어느 정도 맞는가를 점수로 체크해야 되고, 나의 전공 지식 활용, 내가 전공하고 있는 지식과 내가 희망한 1번, 2번, 3번의 직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취업 가능성 또는 창업 가능성이 희망 직업 1, 2, 3에서 어느 정도인가, 또 향후 직업 전망에서 볼 때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가, 취업 후에 예상 만족도로 봤을 때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 또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족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선정한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이 어떠한가, 경제적인 소득으로 보았을 때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사회적인 공헌도로 보았을 때 내가 선택한 희망 직업 1번, 2번, 3번이 어떤 공헌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 희망 직업 조건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희망 직업 1번이 딱 정하고, 거기에 요구하는 학력 수준, 전문대냐, 대졸이냐, 석사냐, 박사냐,
학력이 무관하냐, 이런 학력 수준을 체크해 보는 것이고, 또 학과나 전공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나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신체적 조건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채용 형태가 수시 채용이냐 정기적인 채용이냐를 살펴야 되고, 사전 경험에 대한 가산점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평균 몇 년이 걸린가를 탐색해야 되고, 요구하는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요. 요구하는 직업 기초 능력 수준을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능력을 내가 상중하로 구분해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향후 인력 수급을 전망해 봅니다. 매우 증대할 건지, 또는 증대될 건지, 현재 수준에 머물 건지, 감소할 건지, 아주 많이 감소할 건지, 이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4차 혁명 사회에서 해당 직업의 향후 발전 전망을 살펴야 됩니다. 매우 밝은지, 보통인지, 어두운지, 매우 어두운지, 이걸 체크해야 되고, 취업 가능한 직업을 예를 들어 정리해 보시고, 주요 활동 내용, 해당 직업 직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소득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2단계 희망 직업 조건 탐색에서 해당 직업 1, 희망 직업 1, 희망 직업 2, 희망 직업 3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 가서는 직업평가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흥미 측면에 봤을 때 희망직업 1번, 2번, 3번 각각 몇 점 줄 수 있는가, 적성에 보았을 때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는가, 직업 가치관에 봤을 때, 나의 신체 조건에 봤을 때, 나의 전공 지식 활용해 봤을 때, 직업 취업이나 창업 가능성을 보았을 때, 향후 직업 전망을 보았을 때, 현재 취업 준비 정도를 보았을 때, 취업 후의 예상 만족도를 보았을 때, 부모님의 기대 만족도를 보았을 때, 경제적 소득을 보았을 때, 사회적 공헌도를 보았을 때, 내가 처음에 선정한 희망직업 1, 희망직업 2, 희망직업 3이 어느 정도로 내 현실과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희망직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의 기회, 이 희망직업에 내가 1, 2, 3 희망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그 중에 내가 거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는가, 내게 또 주어진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가,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단계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탐색하고 나서 이 희망직업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를 적습니다. 내가 왜 희망직업 이것을 선택했다. 마지막 선택할 때는 희망직업 1번이 꼭 선택되는 것만도 아니고 아마 2번이 선택될 수도 있겠고 또는 3번이 선택될 수도 있겠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희망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나를 철저히 탐색해 보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되어진 것, 그것이 오히려 희망직업 3이 더 합당하다, 또 희망직업 2번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는 1번이 그대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성격에 대한 부분, 흥미에 대한 부분, 적성에 대한 부분, 나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분야로 다시 확인해 가야 됩니다. 성격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격에 맞는 직업을 다시 정리해 봐야 되고, 또 흥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흥미에 맞는 직업을 다시 추천해야 되고, 또 적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내 적성에 맞는 직업 추천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해야 되고, 나의 직업 선택 가치관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다시 나에게 추천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추천되어진 직업을 희망직업 1, 희망직업 2, 희망직업 3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희망직업 1, 2, 3을 각각 거기에 맞게끔 직업 탐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 탐색을 철저하게 나를 중심해서 탐색을 하고 마지막에 직업을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 선택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